9월 23일 오늘 화요일이죠.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는 뭐 주간이 없었고 어제 메이저리그는 3연승을 찍었습니다. 근데 3연승 찍는 과정들을 보시면 만만한 픽들이 하나도 없죠. 그죠? 영역 휴스 덩카이웨이 나온 경기였고 화상 역배도 찍었고 최근 어제는 일단은 MLB가 되게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죠? 최근에 메이저리그는 좀 무난한 픽들 찍는 게 조금 위험하거든요. 어제 뭐 무난한 픽 뭡니까? 템파, 볼티, 앵무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픽을 하나도 들고 가질 않았습니다. 그죠? 무난한 픽들을. 그죠? 거의 동배 경기죠. 이런 것도 다. 이건 역배고 역시 언어버는 원래 반반이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다. 최근에 MLB에서 뻔한 거 찍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좀 위험하다는 마인드기는 하고요. 근데 어제는 뭐 시리즈 첫 번째 경기고 화요일 날은 원래 조금 무난하게 뜨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MPB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기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여기는 니뽀넴승의 언더가 떴습니다. 요즘 에스콘에서 좀 언더가 많이 뜨는데 더 이상 언더는 좀 위험할 것 같은 타이밍 정도처럼 보이기는 해요. 지금 언더가 계속 떴던 이유가 니오넴 불펜에서 사고가 안 났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교류전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리그로 돌아왔기 때문에 조만간 니오넴 불펜 터지면서 에스콘에서도 오버가 좀 뜨지 않을까. 요즘 계속 언더네요. 아무튼 니오넴이 단콘인데도 무난하게 이겼다 뭐 이런 거고요. 어제 라쿠텐은 단콘에서 드디어 연패를 한번 끊었죠, 그죠? 저런 것들이 이제 단콘의 변수성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단콘에서 특히 이제 정배는 찍지 말라. 물론 이제 최근에 필라도 이기고 했지만은 단콘 정배는 진짜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단콘은. 주니치 대 욕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니치는 최근에 일단 뭐 복귀 자원들도 다 있고요. 일단 바야시가 돌아온 게 좀 크죠. 그래도 바야시가 좀 돌아왔고 호스카와 이런 애들도 뭐 타격감이 괜찮고 그래서 뭐 원정 9연전을 했거든요. 근데 원정 9연전에서 5승 4패를 냈어요. 아시다시피 주니치는 홈원정 차이가 좀 큰 편인데 원정에서 잘하고 홈으로 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다. 이 경기는 솔직히 딱 보자마자 그냥 배당이 좀 냄새나긴 합니다. 원정에서 잘하고 지금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반테린돔에서 빠따 기대치가 좀 적당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코하마는 최근 10경기에서 1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따로 후드로 패서 이겨야 되는데 불펜도 좀 별로고 그런 상황이다. 오늘 이게 구장이 이름 뭐더라? 나가라가와 구장에서 오늘 경기가 펼쳐집니다. 나가라가와 구장. 야외 구장이고요. 흑구장이고 외야는 122m, 사이드는 111m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큰 편의 야외 구장, 흑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장 좀 알아보다가 그런 거 있더라고. 장종훈 씨가 한일 슈퍼게임에서 홈런을 쳤는데 이 구장에서 그때가 145m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이 떨어진 자리에 기념비도 있다고 합니다. 장종훈 씨가 파워가 참 좋긴 좋았죠 옛날에. 그죠? 일단은 배당을 좀 꼬름하게 준 배경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올 시즌 요코가 5승 1무 2패로 요코가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부분이 이 배당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선발은 뭐 둘 다 별로죠. 카일 뮬러가 조금 나은 감이 있지만 뭐 그래봐야 뭐 똥대똥 매치업이기 때문에 모줄 배당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뮬러는 무난한 선발 자원이고 외국인 선수치고는 티어가 좀 높지가 않죠. 사실 뭐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포스터 그리핀의 언더 버전 같은 느낌이 이제 좀 많이 나죠. 스터프도 별로고 이제 키 크고 자완이고 뭐 타점 유니크하고 이 정도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너무 떨어지긴 합니다. 올해도 3.20 찍고 있고 역대 요코하마전 전적도 좀 아쉬웠던 편이거든요. 요코전에 3경기는 져 터졌고 패전 먹었고 2경기는 잘 던졌습니다. 오늘은 구장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뭐 적당히 좀, 뭐 호투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싶긴 합니다. 1위에는 구속이 좀 나오는 편인데 변화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좀 터널링 메리트가 없다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터널링이라는 거는 직구처럼 가다가 변화우가 떨어져야 되는데 변화우가 손에서 떨어질 때 나 변화구입니다 라고 이제 티를 내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 터널링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 커브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수고 여기에 타자가 있다고 쳐. 그러면은 커브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커브가 이렇게 뽕 떴다가 뽕 떨어져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커브거든요. 이거는 RPM이 엄청 나와가지고 각도가 살발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터널링은. 그래서 커브는 높은 타점에서 뻘뻘뻘뻘뻘뻘뻘 이렇게 떨어져야 돼. 얘는 커브입니다. 휙.
누가 속습니까 이거를 그죠? 예, 지가 뭐 베리시토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스타프는 좋은데 좀 변화구의 완성도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점들이 1위의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불펜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면 조금 더 잘 다듬어 보시든가. 아무튼 뭐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조정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뭐 뜨뜻미지근하고요. 경기력은 준이천에 한번 잘 던진 적이 있습니다. 선발로 조정 갔다 와서 6이닝 무실점 한번 한 경기가 있었고 이 경기에서 2피안타 9삼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둘 다 별로고요. 선발은 저는 그래도 주니치가 전반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데 배당이 조금 냄새나게 줬어요. 이 정도 배당이 그 오노 유다에 나왔던 경기 배당하고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주니치를 정배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둘 다 투수가 바보 친구들이라는 거 그리고 올 시즌 전적이 요코하마가 좀 앞섰다는 점에서 못 줄 배당까지도 아니지 않나 그 정도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 배당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니치 옆에 보고요. 9.5는 6.5는 언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 대 야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신은 타격감이 조금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제 타격감이 한번 사이클적으로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그죠? 뭐 언제까지 못 칠까요, 이것들이. 적당히 좀 빠따를 좀 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야쿠르트는 히로시마한테도 루징을 박았습니다. 뭐 한 경기는 그렇다 치겠는데 직전 경기도 한 점 차로 패배를 하면서 전체로 좀 아쉽고. 타격감이 좀 계속 별론데 일단 사이클적으로 한번 오를 때가 좀 되긴 됐거든요. 빠따는. 근데 불펜의 장점이 신초만 좋았는데 그럼 불펜 장점도 약간 좀 사그러드는 그 정도 느낌이기는 합니다. 저번 선발은 사이키 히로토 대 야마노 타이치. 사이키는 올해 조금 아쉽죠. 올해 3.50을 찍고 있고 역대 계속 1점대를 찍었던 선수기 때문에 좀 낯설긴 낯섭니다. 일단 뭐 직전 경기 세이브전 요즘엔 뭐 빠따 잘 치죠. 세이브전에 6인 1실점을 하면서 뭐 세탁도 바로바로 하긴 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올 시즌에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인 건 분명한데 홈에서만큼은 1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원정에서는 8.46 5경기에서 홈에서는 7경기 4승 2패 ERA가 1.15로 사이키 다운 면모가 홈에서만큼은 나온다. 이런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쿠르트를 홈에서 만나서는 8인 3실점 2자책 1피홈런 3진을 16개나 뽑아내면서 승투를 먹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키가 올해 조금 우구심이 있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홈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야마노 타이치는 어마어마하게 잘 던지다가 최근에 직전 경기에서 좀 한번 터졌습니다. 그렇죠? 자완 상대 좀 약간 좀 아쉬운 소뱅을 상대로 5.2 5실점 2피홈런으로 한번 개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야마노가 지금 계속 잘 던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한번 좀 꺾을 만한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슬쩍 하거든요. 한번 줘 터졌으면 자완 상대 메리트가 조금 없는 소뱅 상대로도 한번 줘 터졌다. 그리고 한신도 일단 업사이클이다. 이런 점들이 일단은 야마노가 안 좋은 사이클로 한번 좀 갈 수 있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리스크들로 보여지고 이 양반이 한신 원정, 고시엔 원정을 딱 2번 갔습니다. 2024년, 3년. 뭐 이때하고 지금의 야마노는 완전히 다른 선수기는 하지만 이 2번의 고시엔 원정에서 잘 던진 경기가 없습니다. 4이닝 4실점, 1.2이닝 4실점 하면서 고시엔 갈 때마다 개 털렸다. 둘 다 뭐 올 시즌 기준으로 당연히 뭐 에이스급들의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사이키는 그래도 홈에서 건재하다는 거. 야마노는 한번 좀 접을 타이밍이 아닌가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한테도 루징한 야쿠르트. 믿을만 하면 통수 치는 한심이. 아주 웅장한 맞대결인데 오늘은 한심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를 보는 이유는 야마노가 조금 한 경기 정도 보고 싶긴 한데 조터일 수 있는 타이밍이고 최근에 야구도 불펜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히로 대 요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로는 최근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뭐 좀 덜어 이기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뭐 믿진 않고 아시다시피 원정에서 좀 그래도 평타는 치고 왔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오면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정에서 이긴 팀들이 라코텐한테 2번 그리고 진구 가서 2번 이렇게 이겼는데 진구 가서 2경기 중에 한 경기도 우치로 그 우천 와가지고 좀 얼레벌레 좀 이긴 느낌이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원정에서 반타작은 하고 왔기 때문에 홈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팀이니까요. 홈에서 최근 10경기는 4승 1무 5패로 홈에서는 평타를 친다.
요미우리는 주니치 상대로 루징을 박았습니다. 예, 오타놈 인놈 시끼가 오타놈 시끼가 한번 좀 거시기가 있고 최근에 그 타격감이 조금 별로거든요. 예, 별론데 이번 주니치와의 시리즈에서 11안타 2득, 11안타 3득, 5안타 1득. 뭐 타격감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타마무라 쇼고가 나옵니다. 예, 일단 올 시즌은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싱싱한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예, 6경기밖에 안 던졌고 1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닝도 잘 먹고 있고 아직까지 일단은 뭐 지금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고 페이스가 아직 끊어질 그런 기미를 많이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이닝도 잘 먹고 있고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고 일단 뭐 약간 체력이 빠지는 시기가 오겠지만은 예, 지금은 좀 기대감이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더군다나 12일 날 등판하고 오늘 등판이거든요. 뭐 일본 야구는 원래 귀족 등판이 예산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익숙하긴 한데 아무튼 뭐 거의 2주 가까이 휴식을 하고 또 오는 거기 때문에 싱싱한 상태고 요미우리전 전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5승 1무 5승 1패 ERA가 2.19고요. 예, 그리고 요미우리를 홈에서 만났을 때도 2점대 5승 1패 유지를 하고 있다. 최근에 약간 좀 답답한 요미우리의 빠따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탐험으로도 적당히 호투를 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고는 올 시즌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옛날만큼의 좀 스터프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분명히 아니지만은 예, 요즘에는 조금 더 커맨드에 좀 신경 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얼추 좀 잘 먹히고 있지 않나. 토고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 뭐 좋았던 스터프도 있지만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들이 좋거든요, 그죠? 예, 스플리터 계열이 좋은 양반이기 때문에 약간 커맨드에 신경 쓴 게 오히려 좀 잘 먹히고 있지 않나. 근데 직전 경기 완봉을 때리고 왔습니다. 9이닝 무실점, 삼진 14개를 잡고 왔는데 이게 이제 떠오르는 선수가 하나 있죠. 예, 제이콥 미저라스키. 이런 경기 다음에는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은 근데 이 친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로테를 많이 걸러줬습니다. 오늘 거의 2주 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테를 한번 걸러준 거죠. 6월 10일 날 등판하고 오늘. 근데 보통 이 정도 경기를 한 다음 경기에서는 로테를 조금 걸러줘도 조금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예, 미지도 최근에 그 로테를 걸어 이틀 밀어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미지가 못 던진 건 아니었지. 아무튼 이 거의 국룰입니다. 이닝을 길게 던진 선수들은 다음 경기 또는 그 다음 경기에서 좀 위험하다라는 게 거의 국룰이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게 거의 증명이 됐죠. 제가 최근에 야마모토 요시노부 폼 좋은 거 알죠? 직전 경기 볼티 여기까지는 못 보겠지만 제가 프렘 봤거든요. 그 이유가 8이닝 피칭, 8.1이닝 피칭 한 다음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로테를 밀어준 거는 맞지만은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 토고 같은 경우에는 토고는 아주 리그 에이스급 선발 자원이고, 히로시마는 리그에서 빠따를 뒤지게 못 치는 팀이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근데 이 양반이 히로시마 만나고 전적이 좀 좋지가 않은데, 특히 원정에서 좋지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로 원정은 투수구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구장인데도, 이 히로 원정에서 유독 좀 좋지 못했다. 예, 그런 점들이 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대 전적을 체크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그 이제 샘플이라든지 양 팀의 그런 그 배경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는 참고하는 편인데 이 양 투수의 상대 전적은 저는 조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샘플도 나오고 예, 최근 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히로승에 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쿠텐 대 세이브. 네, 단콘의 변수성이 좀 떴던 그런 경기죠, 그죠? 예, 단콘, 두콘. 제가 이런 경기를 잘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렇게 변수성이 크게 나오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라쿠텐은 올해 답이 없습니다. 그죠?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불펜입니다. 그죠? 예, 불펜이 마무리가 후지라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예, 그리고 나머지 중간 다리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불펜이 무너지는 팀들이 경기력이 제일 안 나오거든요. 예, 방망이 치는 애들도 마음이 급해져요. 점수를 더 뽑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감독을 바꿨어요. 아시다시피 저기 미키 하지메 감독을 바꾸고 거시기가 이제 왔죠. 예, 저기 지바로떼에서 뛰는 그 양반이.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끝내기로 기분 좋게 이제 단고 그 요이시 감독. 예, 그 단콘의 변수성으로 옆배를 한번 띄우고 연패를 한번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뭐 중립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키라 야카 스타디움. 네, 여기는 일단 반반구장 정도로 보이는 야외구장이고요. 네, 흑구장이고 네,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구장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야구계에 또 국룰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연승팀이 연패를 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 케이스는 왜 나오냐면은 연승팀이 연승을 타려면은 불펜을 좀 쥐어 짜야 됩니다. 그 피로도가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연패팀들은 이렇게 연패를 타다가 또 연승을 좀 몇 번 타기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좋게 연패를 탄 팀들은 보통 이제 감독을 바꾸거나 뭔가 변화를 준단 말이죠. 코칭 스텝을 바꾸거나. 예, 그러고 나서는 조금 좀 반등하는 경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일 경기가 없어요. 양 팀 다. 내일 경기가 없고 이제 목요일 날 하루 경기를 합니다. 얘네는 일단 저기 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 일정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어제 양 팀 다 불펜을 오지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세이브가 불펜을 많이 썼고 세이브가 요즘 불펜이 많이 불안해요. 사이클적으로. 근데 일단 내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양 팀 다 뭐 쥐어짤 수는 있는데 MPB나 메이저리그는 연투 같은 것 좀 잘 안 시키거든요. 예, 그냥 경기 던져버리지. 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예, 박용현 이런 애들 뭐 4연투도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 MPB나 메이저에서는 연투를 시켜봤자 그 성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조크보처럼 그런 얼레벌레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은 안 좋은 컨디션 나면 어차피 조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던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이 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스케줄상 내일은 경기가 없다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 라쿠텐은 금요일 날 경기를 했고요. 토요일 날 쉬었어요. 1월 경기를 했으니까 중간에 토요일 날 하루 쉰 거지. 근데 오릭스 같은 아니 세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금, 토, 일, 월 4일 연속 경기를 하고 있고 5일 연속 경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스미다 치히로가 완봉 한번 때린 경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펜을 좀 많이 썼거든요 이번 주에. 그리고 어제 불펜에 거의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한 7명인가 8명 던졌단 말이야. 어제 2명 더 던졌어요 라쿠텐보다. 그래서 불펜 운영의 세이브가 좀 어렵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가 선발이 일단 왁구는 괜찮아. 근데 불펜 돌리기가 어려워. 양팀 다 세이브도 요즘 불펜 사이클이 안 좋고 라쿠텐은 불펜이 원래 안 좋고 에라이 오바나 찍어야지 하는데 전형적으로 오바 안 들어오는 경기죠. 이런 경기죠. 어제 빠따 많이 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꼬무르기 나와서 선발들이 호투하고 이닝 길게 먹는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경기는. 일단은 뭐 그래서 언어보는 이제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승패는 라쿠텐이 어제 기분 좋게 연패 한번 끊었기 때문에 연승을 한번 볼만한 사이즈가 아닌가.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거는 사실 선발은 와이너스가 낫거든요. 그렇죠? 타키나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MPB의 그 베일리 오버 같은 등치는 조직에 크지만 스터프가 아예 없는 선수고 근데 변하고 장난질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올해는 커리어 하이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뭐 조터일 때 시원하게 터질 건데 이 양반도 일단 지금까지는 커어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이브전 전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는데 또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정도까지는 뭐 호투가 좀 괜찮게 나와줄 만하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쉬고 나왔거든요. 오늘도 6월 11일 날 경기 이후. 와이너스 역시 스터프가 없습니다. 이 양반도 구속은 뒤지게 느리거든요. 근데 체인지업이 아주 유니크하기 때문에 리그에 처음 온 시즌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해요. 이런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근데 본인도 첫 시즌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조금 티어가 떨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커맨드가 좋은 타입이거든요. 구위가 없고 볼질 아주 안 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말리게 하는 능력이 좀 있는 그 정도. 일단 불펜은 돌리기는 라쿠텐이 좀 더 수월하긴 한데 불펜 체급은 세이브가 낮고 근데 세이브도 요즘 불펜 다 터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좋게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불펜도 항상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지금은 좋은 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불펜 양과질을 뭐 압도를 하지만 지금은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거. 대표적으로 신시내티 보세요, 여러분들. 시즌 초반에 불펜 제일 잘 돌아갔습니다, 리그에서. 근데 최근에 불펜 뒤지게 안 좋았죠, 그렇죠? 나오면 다 터졌죠. 근데 최근에 또 슬슬 다시 불펜 돌아간단 말이야.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불펜도. 롯데 보세요, 불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 선발이 리그에서 이닝 제일 잘 먹어주는데 리그에서 불펜이 제일 안 좋은 수준이었는데 요즘 얼레벌레 돌아가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라쿠텐이 기세발로 조금 더 여기쯤에서는 기세를 한번 좀 타볼만 하지 않나. 라쿠텐 역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체표 추천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후원해 주시면 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7월 달에 제가 크보 브레이크 때 한 4일 정도 여름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표 발송도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스티비는 제가 금액을 책정해서 올려드릴 건데, 유튜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수하고 한 달짜리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스티비로 오시면 되겠죠. 그죠? 예. 아이고 나는 귀찮다. 예. 그러면 끊으시고 제가 더 잘 맞춰볼게요. 예.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오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은 아시다시피 트럭 모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쿠리아라 류하가 지금 홈런왕 페이스를 달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꼰도도 타격감이 괜찮고, 전체적으로 불펜도 일단은 자리를 잡았고, 불펜 왁구는 좋은 팀입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불펜 왁구는 좋아요. 오릭스는 최근에 빠따 사이클이 너무 별로였는데 홈에 돌아가서 9경기를 하면서 그래도 빠따 사이클 약간 회복했고, 불펜은 굉장히 불안한데 최근에 적당히 뭐 홈발 받으면서 꾸역질을 해가지고 적당히 좀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정 가면 불펜이 조금 더 불안해지긴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홈이 패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지금 원정은 지금 6연패 달리고 있습니다. 6연패고 무 하나 껴있고, 원정에서는 지금 계속 별로다. 우아사와가 나옵니다. 우아사와는 올 시즌에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겁니다. 조정은 일단은 팝리그에서 2경기를 던졌고요. 2경기 성적을 보면 4점대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닝 관리를 어떻게 컨디션을 잡고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삼진은 11.3개, 볼질은 1.1개, 피홈런은 1.1개, ERA는 4.50개, 2경기에서 8인 던졌고, 일단은 내용은 아주 좋았다. 런 한 방 맞았는데 그게 이제 실점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아사와는 원래 그런 투수기는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변화구나 육각형 타입이지만 스터프가 좀 떨어지는 육각형 타입, 약간 무라카미 쇼키 같은 타입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던지다가도 런 한 방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삼진 뽑힌 걸 보면은 역시 뭐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고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리는 이 친구는 사실 저는 지금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될진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그 장점은 높은 키에서 오는 진짜 유니크한 팔각도에서 나오는 공이거든요. 거의 2층에서 던져버리니까. 근데 키가 큰 거 치고는 팔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막 뭐 니퍼트처럼 2층에서 던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약간 옆으로 던지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정말 유니크한 팔 각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낯설음이 무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소벤 상대로 지금 2경기를 잘 던졌거든요. 저는 이게 좀 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완이고 크로스 형태여서 소벤한테 상성이 좋다 이런 거면은, 얘는 그냥 소뱅전이 유독 강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법한데, 소뱅전에 2경기를 잘 던졌다? 제가 봤을 땐 이 친구는 낯설음이 무기가 좀 크거든요. 근데 3번째 만남이고 요즘에 잘 치는 소뱅이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계속 잘 던지고 있는데, 이 제리의 문제는 일단 직전 경기 한번 터졌다는 거고, 한시즌 6인 4실점 2자책이긴 한데 피안타도 7방을 맞았다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닝 기대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닝이 조금 아쉬워요, 제리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불펜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오릭스가. 최근에 불펜 사고가 좀 잘 안 터지긴 했지만 불펜 체급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홈에서는 조금 얼레벌레 막아도 원정 가면 조금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뱅 빠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일단 올 시즌에 오릭스가 소뱅 만나면 아주 잘해왔어요. 지금 소뱅이 웬만한 팀들한테는 안 지는데 지금 5승 2패를 하고 있거든요, 오릭스가. 근데 제가 이 경기를 하나하나 로그를 다 봤어요. 경기가 누가 나왔고 누가 나왔고. 근데 소뱅이 올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발에 빵꾸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모이넬로는 뭐 실종됐는지 어디가 안 보인단 말이야. 얘가 뭐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입국이 늦어졌고 어쩌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선발 빵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아르멘타 뭐 이런 애들 조털린 경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릭스가 유독 소뱅전에 강했던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근데 어쨌든 소뱅 입장에서도 좀 패주고 싶겠죠. 한번 좀 갚아주고 싶은지, 그 정도 타이밍 정도 되는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 전체적으로 선발 매치업에서 좀 밀렸었는데 사실 오늘도 근데 조금 밀린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 정도 배당이면 소뱅이 한번 좀 한번 해볼 만한 경기 정도 만들어 보지 않을까. 소뱅 승에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PB 6경기 잘 알아봤고요. 예.
오늘 스타트를 또 잘 끊어봤으면 좋겠네요. 메이저도 또 연승 달리고 있는데 녹화는 여기까지.